네, 명품 전성시대. 이거 오타 아닙니까? 명품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역시 앵커는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의도된 명품으로 쓴. 의도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의도가 있는데요. 요즘에 먹는 게 키우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모 유력 대권주자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오늘은 개 특집인가요? 네. 앞에 시바이누에 이어서. 네, 맞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강아지를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 들지 않는데 네. 한국에서 개를 먹는 게 아직도 불법이 아닌 모양이죠? 네, 아쉽게도 불법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미 해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계속돼서 제기되고 있는데 개 사육 농가에서는 이제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반발하면서 번번이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한국의 개 사육 농가가 아직도 15,00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이번에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도 했죠. 글쎄 반려견 천만 시대에 먹는 개와 키우는 개를 따로 구분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이 개를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고 네. 또 대선 주자까지 나서서 뭐 먹는 게 식용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혼란스러우실 줄 알고 네. 제가 앵커의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 배우 조승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요. 유치원 가방 꾸미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면서 자신의 반려견의 모습을 이렇게 올린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견주가 출근하는 동안 유치원에 가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개를 빈집에 홀로 두면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위탁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려견 유치원이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유치원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거의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강아지 원생들은 오전 8시에서 9시에 펫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갑니다. 가서 뭐 놀이나 또 아니면은 예절 교육, 낮잠, 야외 활동 등을 다양한 일정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식사와 배변, 교육 관계 등을 적은 알림장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견종과 무게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주 5회 기준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까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산업이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견주가 3차 면접까지 봐야 입학할 수 있는 반려견 유치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반려견 관련 명품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려견 유치원이 미국에선 이미 일반적인 개념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데 명품은 또 뭡니까? 우리가 아는 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개념인가요? 네, 같은 건가요? 그래서 바로 키워드가 명품이 아니라 멍멍 명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에르메스가 최근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몇 가지 좀 선보였는데요. 이게 바로 반려동물용 밥그릇인데 오크목으로 만들었고 이게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한 몇십만 원 하나요? 에르메스니까? 이게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이요? 네, 또 프라다는 시그니처 나일론 소재로 만든 백팩 모양의 가슴줄을 선보였고요. 팬디는 F 이니셜이 가득 새겨진 반려견 코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르메스 개 밥그릇은 그냥 밥그릇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르메스 애견용 밥그릇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크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네. 에밀 에르메스의 사위인 로메르 뒤마가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처음 발견한 샹달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뭐 에르메스 샹달 제품하면 굉장히 뭐 모티브로 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밥그릇의 경우에도 샹달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앙에 자석으로 연결된 두 개의 보울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황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에르메스 강아지 목줄도 있는데요.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애견용품 중에 그러면 가장 비싼 게 저 밥그릇입니까? 더 비싼 게 있는데요. 일단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애견을 위한 휴대용 가방인데요. 이건 얼마로 생각이 되십니까? 150만 원보다 더 비싸다고요? 네. 저 가방이? 네. 글쎄 한 200만 원 할까요? 3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네, 측면 지퍼와 환기 시스템을 갖췄고 손으로도 휴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명품 업체들 말고도 요즘에 호텔 업계에서도 이렇게 반려견들을 위한 상품들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호텔업계에서도 반려견 이른바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분들이 많게 되면서 맞춤형 패키지나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신세계는 지난 추석에 신세계와 레스케이프 호텔과 함께 레스케이프 펫 스위트를 선보였는데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용한 반려견 집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개당 42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강아지가 저 그 체감을 할 수 있을지, 저 네.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반려견이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개를 먹는다는 것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귀여운 개를 키운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이런 행동은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가장 먼저 이유일 것 같고요. 또 업계에서는 그와 동시에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MZ세대의 트렌드에서 시장 활황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이를 갖는 가정이 줄어드는 반면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어느새 6만 명을 돌파하면서 강아지를 자식처럼 아끼고 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느는 모습인데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3천억 원에서 오는 2027년 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펫 관련 산업이 뜬다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정말 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주호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